차트 구간 안에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캔들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과 중점을 나눠 놓은 상태에서 이 구간 안에 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그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양봉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음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저항선이 되는 기준선 아래에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준선 아래에 캔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캔들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위에 있는 기준선은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공이 튀길 때 바닥에서 튀어 올라간 공이 천장에 맞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캔들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이런 양봉을 보면 이때는 1차적으로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이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보다는 기준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혀서 아래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 중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던가 물량의 일부를 매도를 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는 이 기준선 아래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힘이 더 커서 천장을 뚫고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이 천장을 뚫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이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예가 있다면 저항선 아래에서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한가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주가가 하루 동안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라서 실제로 상승하는 힘은 더 컸는데 일시적으로 정지를 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여지는 있으니까 장대 양봉 중에서도 상한가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준선 위에 양봉이 나타난 경우인데요. 이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캔들을 모르더라도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따져본다면 이 하방 지지선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저항선 아래에 가까울수록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좀 위험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지선 위에서 양봉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데 이 양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꺾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럴 때는 매수를 보류하고 잠시 또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을 걸쳐서 나오는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기준선을 뚫은 거라고 보니까 이 캔들을 확인하는 시점에는 이미 기준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기준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간을 나눌 때 굉장히 정확하게 오차범위 없이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위아래로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을 텐데
구간의 선을 뚫고 양봉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려놓은 구간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판단을 좀 보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은 아니고 기준선과 보조선이 있다고 했죠. 기준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선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보조선은 기준선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선이죠. 네, 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온 양봉을 본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하방 지지를 많이 해줄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매수의 비중을 높여도 될 텐데요. 보조선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죠. 보조선은 잠시 뚫고 올라왔더라도 허물어져 내릴 가능성이 기준선보다는 높으니까 보조선에 걸쳐서 나타난 양봉을 봤을 때에는 매수를 잠시 보류해 두고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뚫고 올라온 양봉의 길이가 길고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물론 고점이 돌파가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선에 걸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양봉이 확실히 그 선을 뚫은 것 같다, 그럴 때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계속해서 선 아래에 음봉이 나타난 경우를 보면요, 이 경우는 양봉과 마찬가지로 기준선이나 보조선 아래에 캔들이 나타난 것 자체만으로도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겠죠. 장대 음봉이냐 일반적인 음봉이냐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물론 장대 음봉의 경우에는 천장과 좀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선 아래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 위에 음봉이 나왔을 때인데요. 일반적인 크기의 캔들이 나온 경우에는 지지선에 가깝게 붙어 있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지지선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주가가 지지선 아래로 꺾여 내려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지선 위에 나타나는 음봉의 길이가 크고 그 하락세가 크면 클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니까,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 위에 양봉이 나타난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음봉의 세가 좀 큰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선이 잘 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인데요. 선 위에 걸쳐지는 음봉, 네,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캔들이 특이할 만큼 길거나 하락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럴 때에는 좀 지켜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서 양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선의 오차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선 자체가 기준선이라 그런다면 지지를 해주는 힘이 어느 정도 조금 뚫리더라도 그 힘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수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기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걸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면, 기준선 위에 걸쳐있는 음봉을 보면 매수 매도를 좀 잠시 보류하고 뒤이어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선이 보조선이라고 한다면 지지를 하는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기준선 위에 음봉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상승할 여지도 있고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도박하듯이 주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매도를 하고 뒤이어 이어지는 캔들을 보고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에 장대 음봉이 걸쳐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두말할 것 없이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 음봉이 기준선이든 보조선이든 그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장대 음봉이라고 해도 장대 음봉이 그냥 단순하게 끝에만 살짝 걸쳐져 있는 경우다. 그럴 때에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선에 걸쳐져 있다. 그럴 때는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구간 안에서 나타나는 양봉과 음봉의 모양이나 위치를 보고서 우리가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야 할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차트 구간 안에서 나타나는 캔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캔들이 나열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트 분석 도구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서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라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더 복잡하게 분석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캔들이고요. 뒤이어서 얘기할 캔들과 함께 분석해야 할 거래량을 더불어서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라던가 지식적인 것들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적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만 들으면 참 쉬워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알고 있는 것과 훈련을 하고 본인이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서 이렇게 선 아래에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를 본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 아래에 나타난 캔들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매매 기준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 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안 올라갈까? 이런 마음에 이 시점에 매수를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부르보듯 뻔하죠. 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캔들이 꺾여 나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의 심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바닥보다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주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르는 가격에 아무 생각 없이 매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어느 정도 이 캔들 분석에 대한 것을 알고 구간 나누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저 위에 저항선이 되는 것을 미리 지지선으로 단정을 하는 거죠. 지금 사서 저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선이 지지선이 될 거고 내가 산 가격은 바닥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투자를 망치는 것입니다. 주식의 오래된 격언 중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선을 바닥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 캔들이 나타난 상황은 바닥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지하예요.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하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저 선을 뚫고 올라가고 지지를 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산다면 그때는 무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상승한 뒤에 어깨쯤에서 팔면 되겠죠. 그 어깨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보는 저 캔들의 위치입니다. 선 아래에 위치한 캔들, 저 때가 어깨거든요. 네, 이렇게 말로 하면 참 쉽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게 주식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이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이해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매에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